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성훈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후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영유를 가면서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유학을 권장하지 않아요. 영어 때문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오긴 하는데 그게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갔다 오는 것들이 그닥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갔다 오는 전후에 인지력이 약간씩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적응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애들은 발달하고 있는데 그 뒤를 밟아가는 과정을 걸치게 돼요.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배워놓고 미리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수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언어라는 거는 누적으로 쌓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어린 시기에 잠깐 했다고 그것이 뭐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쭉 발달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발음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 자, 이 조기 유학을 갔다 오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뭐 생짜로 모르는 그 시기에 갔다 왔다 하면은 또 한국에 와서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린 시기에 배우는 영어랑 초등학교 후반, 뭐 3, 4학년 이후부터 하는 이 영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일찍 한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휘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빨라요.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6개월만 영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요. 이게 왜냐면은 학교를 간 이후에 이 베르카스 영역이라는 모국어를 담아두는 통이 있어요. 그것이 학교에 간 이후에 좌뇌의 언어 영역으로 몽땅 다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학교를 가기 전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6개월에서 8개월만 영어를 안 쓰거나 아니면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받았거나 또 한국어 교육을 한다고 영어를 등한시했거나 그러면은 이게 금방 휘발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 아이가 영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설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조기 유학을 유아 시기에 갔다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유아 시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갔다 온 아이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갔다 온 아이들이 딱 6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영어를 제대로 안 쓰거나 영어 활용도가 그 외국에 있었을 때보다 적게 쓰거나 했을 때는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쓰면 상관이 없어요. 이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글이 딸린다는 거예요. 한글이 딸리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에서 국어 시험 볼 때도 힘들고 문해력도 굉장히 힘들게 돼요.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다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잘할지언정 한국어에서 딸려서 문해력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요. 거의 영어는 직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의미 부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기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그거를 갑자기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영어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게 돼요. 이 베르카스 영역이라는 이 초등학교 이전에 담아놓는 이 영역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안 쓰면은 그 자리에서 다 휘발이 돼버려요. 학교를 간 이후에 외국어 배우는 거는 머릿속에 다른 영역에 담기게 돼요. 이 모국어를 담아두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제2 외국어를 담아두는 영역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학교를 간 이후에 분리가 돼요. 그런데 학교를 가기 전에 배웠던 것들은 한 통에 담겨버려요. 한 통에 모국어라고 담겨버렸는데 안 쓰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한다고 또 한국어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영어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는 유학 갔다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실태가 거의 쓰레기급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아기에 가르치는 이 영어 학원들, 영유, 이게 다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영어를 하는 목적이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은 상대방과 다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아이는 그쪽에서 유아 시기에 살면서 그게 모국어로 됐었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유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영유에서는 주로 하는 게 읽기 쓰기 위주로 시켜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 아이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영유를 다니면서 읽기 쓰기를 하면서 아이들 스트레스를 주냐고. 이것이 영어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뭐야 10년 전에 이때는 영어를 안 했으니까요. 영어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어만 했던 아이들을 일찍 한글을 시키고, 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 읽기를 가르치고 낱말 카드로 하고, 또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 읽고 쓰는 순간부터 억지로 아이들을 읽히고, 또 쓰기를 강요를 하고, 쓰기 순서를 강요하고, 쓰기 문법을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다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글을 접는 아이들, 또 글씨 읽는 거를 접는 아이들, 또 책을 보는 거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도망가는 아이들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더 그런단 말이에요. 한글 가지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어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말을 다 할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아직 이 때가 안 된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 문법, 거기에다가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언어라 이 불규칙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규칙보다 불규칙이 더 많아요. 같은 단어도 스펠링 하나 틀린 것으로 발음 자체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스펠링 하나 다른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들이 배우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성인들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이 불규칙 동사부터 해가지고 각종 문법부터 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겨워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아이들, 특히 언어 능력이 하나밖에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지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나는 다 할 줄 알아. 말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영유에서 이런 쓸데없는 걸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할 줄 아는데 이런 쓸데없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나중에 읽기가 짜증나요. 그리고 나중에 쓰기가 짜증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자를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데 그걸 쓰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하기 싫어요. 읽을 줄 아는데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영어도 뭐 조금 기본적인 건 하지만은 일본어도 거의 한 중급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읽기 쓰기가 전혀 안 돼요. 히라가나 오시범도도 못 외우고 가타카나는 당연히 못 외우고요. 읽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읽는 게 안 되니까 쓰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할 줄 알아요. 상대방과 대화도 가능해요. 이 대화가 가능했을 때 이게 나중에 읽기 쓰기를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딱 필요한 거 외에는 이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게 돼요. 아이들은요, 그게 더 심해요. 나는 이만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거 읽기 쓰기 하고 문법을 미친 듯이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나는 읽기 쓰기 하기 싫은데 이 영유에서 너무 많은 양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쓸데없는 거를 더 많이 해주면서 아이를 구박을 준단 말이에요. 무시를 한단 말이야. 너는 해외도 갔다 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그런 눈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점점 영어를 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딱 6개월에서 8개월만 안 해버리면은 아이가 영어를 이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학을 갔다 왔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얘는 이런 잘못된 거부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은 다시는 영어를 안 해요. 학교 가서도 안 하게 돼요. 왜? 영어만 보면은 그때 영유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계속 연결되는 이 트라우마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가 유학을 갔다 오면은 영유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유를 다니는 아이들은 기존부터 이렇게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일반 유치원 가면 적응을 못하니까 영유를 다니는 것 뿐이고, 또 영유를 다녔다가 일반 유치원으로 오면은 얘네들이 또 적응을 못해요. 혼자 지내는 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영유 다니는 애들 특징이에요. 이 영유 다니는 애들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영어를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말을 또 못해.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데 한 6개월. 어렸을 때 갔을 때
6개월, 심한 아이들은 양쪽 1년씩. 그래서 한국에 6살에 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지능은 5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를 따라가는 동안 계속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학교에 갔을 때 그 무렵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도 양쪽으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유아 시기에 갔다 오는 거랑 학교에 갔을 때 갔다 오는 거랑 적응력이 더 오래 걸려요. 학교에 가면은.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 조기 유학을 가면은 거기에 가서 적응하는데 1년. 한국에 왔을 때 또 적응하는데 1년이에요. 총 2년간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글로 된 것들을 또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 파악도 못하고 어차피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로 다 수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응을 못해서 영어는 잘할지언정 다른 거는 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영어도 한국에서 수업하는 이 영어 방식은 문법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기 유학한 게 아무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괜히 그냥 아이 영어 시킨다고 막 가지 마세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3학년, 4학년부터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2까지만 영어를 했다가 고3 때 수학이나 다른 과목 투자를 했다. 1년 영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1등급 했던 아이들이 그냥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영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였던 것들이 영어 딱 1년 안 하는 순간 결국 고3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요, 1년만 안 쓰면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이중국어, 삼중국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어가 이만큼이고, 영어가 이만큼이고, 또 쟤는 일본어를 했으니까 일본어가 또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영어를 안 쓰다 보면 영어가 쭉 내려가고 일본어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할 때 일본어가 생각이 나요. 일본어가 더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일본어 단어를 막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영어가 생각이 나요. 영어 단어가. 일본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한국어를 영어가 넘어서 버렸어.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아이가 생각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영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짬뽕어를 쓰는 거예요. 이 짬뽕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외국어 발달 과정에 있기는 한데 유아 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짬뽕어를 쓰다 보면은 이게 애들이 고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위험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어 쓸 때는 딱 한국어만 따로 딱 써야 되고 영어 쓸 때 영어를 딱 써야 되는데 이게 TPO와 관련 없이 아무 때나 영어를 쓴다든지 아무 때나 한국어를 쓴다든지 또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다닌다든지 아이가 전날 읽었던 막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 너무 읽기 위주를 많이 시키다 보면 아이가 강박이 생겨버리고요. 읽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약간 유사 자폐 현상들을 보여요. 그 가끔 대치동에 가면요. 카페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유아 시기 애들이, 뭐,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영어로 막 떠들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막 떠든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딱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은, 한국말로 아이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떠드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사자폐라고 그래요. 영어로 떠들면은 엄마들이,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어로 그렇게 떠들면은 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엄마들이. 대치동 엄마들 수준이. 영어로 떠들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애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 저 아이 어디서 배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영유 다녀?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걸 한국어로 아이들이 막 중얼중얼 떠든다 그러면은, 어머, 쟤 이상해. 쟤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떠들면은, 와, 멋있다라고 얘기. 웃기지. 똑같이 유사자폐인데. 근데 그 엄마도 웃긴 거야. 그 아이 엄마도, 야, 우리 애, 어디 영유 다녔더니, 막 영어로, 너무 잘하네. 이 아이가 왜 이런 증상을 보이냐면은,
집에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계속 떠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야, 벌써. 지능 쪽에 문제가 생긴 아이예요. 하여튼 간에 이런 영어를 너무 많이 한국어보다 많이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이상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유학 얘기하다가 좀 3점포를 빠지긴 했는데 조기 유학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 시기 때 너무 많은 영어 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아요. 또 문법이나 쓰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망가지는 아이들이 거의 7, 80% 이상 이 아이들은 복구 불능 상태가 돼요. 뇌가 망가지고 변형계가 망가져요. 실질적으로 거북맘 카페, 거북맘 토끼맘 그 카페 들어가면 역류로 망가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괜히 말했다가 우리 아이가 멍청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올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뻔히 그게 안 좋은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역류를 안 보내면 바보 같고 역류를 보냈더니 아이가 진짜 바보가 된 거야. 근데 동네에다 얘기는 못해. 근데 돈 들인 게 아까워서 역류를 또 끊지도 못하니까 약 먹여가면서 또 역류를 다녀. 아, 이게 뭐 환장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대치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아이가 유사 자폐가 오고 ADHD가 왔는데 역류로 인해서 역류를 끊지 못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역류를 다녀가지고 아이가 이상 증상이 생겼어. 지능이 떨어지는 유아 퇴해 현상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역류를 계속 다니던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류가 문제긴 한데 뭐 다 역류가 전부 다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거기서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들이나 아니면은 거기 원장 중에 또라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학원에 잘못 들어가 버리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정상적으로 잘 하는 학원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그리고 특히 레벨 테스트 하면서 아이들을 저울질하는 이 학원들, 그러니까 이 역류들은 아이들 최대한 많이 괴롭히는 학원들이에요. 저는 역류를 유치원으로 치지 않아요. 그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류 잘못 보냈다가 아이들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변형계가 문제가 생기고 지능 저하가 생기고 IQ 80 이하의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계선 지능에 인한 ADHD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 잘 알아보고 역류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역류를 다녀가지고 문제가 생긴 아이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